6월 14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또 태풍이 올라오면서 제주도에부터 이제 비 소식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얼마만큼 비가 내릴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근데 비 소식이 있다고 보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장마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요. 장마가 시작되면서 마서에서도 모래를 교체를 했습니다. 라스트 400m 지점부터 이코너 지점까지 모래를 교체를 하면서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비가 또 많이 오게 되면은 은근히 또 아래쪽으로 많이 모래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마사에서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이번 주 경마도 편성해 보면은 그렇게 강한 경주 편성은 없습니다. 뛰었던 마필들이 또다시 뛰는 레이스도 좀 있고요. 또 이제 하향 평준화되면서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적인 측면, 또 직전 경주 기수가 얼마만큼 잘못하는지를 알고 타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또 두 번 정도 타봤는데 또 기수가 변경된 경우, 교체된 경우는 조금 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주 경마 박송 여전히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적종을 만들어 드렸고, 특히 추천 경주에서 따박따박 적종을 만들어야 될 만큼 이번 주는 추천 경주, 일반 경주 모두 가리지 않고 다 적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에는 10번마 러브 스칼렛 뭔가 좀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진짜 말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진짜 좋아가지고 저도 와, 말이 완전히 변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뛰고 나서, 지난번에 뛰고 나서 지금 10주의 공백이 있는데 4월 29일까지 이제 관절염 치료를 받았습니다. 관절염 치료를 받았어요. 또 10주의 공백도 있고 안말이고 몸싸움도 싫어하고, 지난번에 모습만 보면은 다음번에는 무조건 되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조교 때 뭔가가 좀 부족해. 이번만 퍼펙트 다 나온도 체중이 이제 57의 부담량입니다. 근데 애도 15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행 검사는 괜찮았어요.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중속에서 양호한 발걸음 보여주었고, 마지막에 라스트 한 200m 지점에서 딱 2대 때리면서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 끝걸음까지 일단 확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빠른 마필들이 없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일단 2번과 10번이 현장에서 깜빡이는데 저는 이 두 마필을 깰 수 있는 마필은 1번마 해맞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푸르칸 기수가 지난번에 타보고 중간 정도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좀 따라가는 정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편성이 그렇게 강한 경주 편성은 아니었지만은 지난번에 1분 30초대를 띄워줬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걸음은 띄워줬던 마필이에요. 이번에 2주 만에 빠른 출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조교보다는 컨디션을 맞춰서 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번에 1분 30초인데 요거 1분 30초만 뛰면은 여기서는 그냥 입상권 한 잔이 있지 않을까요? 또 여기서 안쪽 1번 게이트 포지션도 보면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 붙을 수 있는 만큼 안쪽에 1번만 해맞이 전개 운도 너무 좋아졌고, 거리 지난번에 1400m도 뛰어봤고 편성도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닌 만큼 1번만 해맞이를 한번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진짜 6등급 경주의 중하급도 아니에요. 그냥 학급의 경주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마 동진 썬더가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진짜 거의 압도적인 인기입니다. 이번 마필 자체가 430kg대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각은 뭐냐면 힘쓰는 구간이 좀 짧은 마필이다. 안발이기 때문에 힘쓰는 구간이 짧다. 이게 뭐냐면 라스트의 400m 구간은 전 구간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코노까지 정말 꼭 찾고 있어야지만 라스트에 딱 버티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편성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뛰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압도적인 1위 마필이야. 이왕 무너져도 할 말은 없어. 제가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삼복승식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마리 중에
진짜 열심히 준비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진짜 얘는 병합조교를 딱 하고 나오는데 지금 병합조교를 하고 나오는 마필이 1번마 히어로 골드하고 5번마 홀리카이 여기 7번마 스마일 윙크 이 3개의 마필이 병합조교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진방 이용주 편성에서는 얼마만큼 병합조교를 열심히 하냐가 중요해요. 그게 바로 7번마 스마트 윙크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를 놓고 삼복승식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3차까지는 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치마 이용경주는 다른 마필이 별로 없어요. 7번과 스마트 핑크 같은 경우는 지금 1200m를 지금 3번을 뛰고 지난번까지 이제 오수철 기수가 이제 한번 타봤습니다. 오수철 기수가 타봤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은 단점은 뭐냐면 스타트에서 잘 따라붙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오수철 기수가 스타트 중속이 약간 부진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밀었을 때 잘 몰고 가요. 근데 이번에는 충분히 밀고 갈 수 있는 김태훈 기수를 타고 있다는 거죠. 김태훈 기수가 정말 중속이 좋은 기수이잖아요. 정말 뭐 중간에서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나 이런 거 있는 마필들은 김태훈 기수가 정말 잘 탑니다. 그래서 7번 스마트 밍크를 놓고 한번 삼복승식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외곽에 있는 힘 있는 베스트 조이, 그 다음에 동질선들 무조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개로 와줘. 요 정도는 일단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안쪽 게이트에 있는 히어로 골드는 일단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할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편성이 인기 많으니까 요 정도만 가져가면은 삼복승식은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의외로 현장에서 약간 떠있는 경주 편성인 만큼 7번 막 스마트 밍크를 놓고 삼복승식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이클리스 탱고 국내선 5등급 마필들하고 이제 병합조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제가 봐서는 큰 장거리 경주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약간 곰배 체형의 마필인데 체형 자체가 장거리가 이렇게 뜰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마필이고 2번마 강철 파워 같은 경우는 왼다리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장거리 1700m는 더 안 되고 3번마 블랙사탕은 여기서는 뭐 안정적인 충막감이고 이런 뭐 블랙사탕 뭐 정정희 기수가 잘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4번 커맨딩 리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모래를 피하려고 2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연결했습니다. 근데 모래를 피하니까 조금 더 잘 뛰어졌어요. CC용 기수가 그걸 알고 앞선에 붙어졌다는 판단되고요. 5번 음파 스위트 같은 경우는 진짜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음파 스위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체중이 5kg, 9kg, 아니 5kg, 5kg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체중 10kg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마필 자체가 419kg가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쓰는 구간이 좀 짧아버렸던 마필이죠. 5번 막 음파 스위트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체중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역시 음파 스위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진짜 힘한배를 잘했어요. 힘한배를 진짜 잘했고 6번은 스트릿 루비도 안 되고 마루벨도 아니고 8번 썬더러키도 고민 필요하고 9번은 다이나믹성과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고 일단 3번은 블랙스탕은 일단은 뭐 안정적인 충격감이라 판단됩니다. 일단 지난번에 정정희 기수가 모래도 잘 피해가면서 레이스를 전개해줬고 그 흐름에 맞게서 전개도 잘했어요. 딱딱딱 맞게서 전개를 했기 때문에 3번 블랙사탕 2주 만에 빠른 출전 워낙에 뭐 리카드 주구사 마방은 2주 만에 빠른 출전하는 마방이잖아요. 3번을 인정하고 4번 막 커맨딩 리드에다 한 방을 때려 들어갈게요. 일단 모래를 피해야 된다는 거를 CC용 기수가 알고 있다는 거. CC용 기수는 조금 요즘 뭐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 걸음을 언제든 띄워줄 수 있는 마필들은 또 띄워주게끔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커맨딩 리드 같은 경우는 전 CC용 기수가 월요일부터 이제 직접 조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커맨딩 리드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전반부 저의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제가 준비했던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는 5번마 차밍퀸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이죠. 조상범 기수가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만약에 뭐 불량주로가 다섯 주로가 된다 그러면은 추위 마필들한테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모레도 완벽하게 적응하고 앞선에도 보고한 모습입니다. 4번 마 비바 청수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것도 이역 기수가 타는데 지난번에 이제 440km대 마필인데 이역 기수가 최근 뭐 11번 게이트에서 3번 게이트에서 일단 뭐 각지를 조금 더 변경하는 모습입니다. 11번 게이트 타는 거하고 3번 게이트 탄 거하고 확연히 뭐 다르게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수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타야 되는 공주 편성이죠. 지난번에도 충분히 추입 타임을 잡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걸음은 띄워줬어요. 지난번 편성보다는 이번 경주 편성이 좀 더 약한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은 워낙에 뭐 안말 경주 편성이다 보니까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 모습입니다. 저 이번 경주를 주중 방송부터 제가 준비한 경주 편성입니다. 그게 바로 9번마 라운드 언포드가 되겠는데 정우주 기수 이렇게 기승합니다. 정우주 기수가 이번에는 완벽하게 걸음걸이를 완전히 좀 변화를 줬죠. 또 이 마필이 약간의 외곽으로 사가행하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너무 안전하게 탔어요.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너무 안전하게 탔어요. 근데 이 세 마필을 놓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 라운드 언포드를 좀 더 세게 봐요. 4번하고 5번은 인기마로 팔리는데 얘는 뒤로 좀 젖혀놓고 또 다른 마필을 한 마리를 좀 찾았습니다. 제가 주중 방송에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그걸 못 찾았던 마필인데 출마표가 뜨고 나서부터는 얘는 무조건 조교만 좋으면 되는 마필 아니야?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정말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기 완벽하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빠질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의외로 현장에서 떠있는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현장 컨디션이 안 좋다면 9번마 라운드 언포드를 놓고 때릴 것이고 그러니까 4번마 비바 청수하고 5번마 차민킨을 놓고 때릴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이번 경주 확실하게 인기 마필 중에 삭제할 수 있는 마필을 삭제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빠른 말이 많습니다. 7번마 로드투어 스퍼도 스타트 능력이 있고 여기에 2번마 스파르탄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고 지난번에 1번마 벽성도 조금씩 호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단은 마필 자체가 벽성 같은 거 약간의 끄는 기질이 있는 마필이잖아요. 전개가 약간 자유로운 마필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박태종 기수가 타고 있다는 게 이게 약간 걸리는 부분이고 11번 원더풀 동촌도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붙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선두권에 붙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경기 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6번마 크레이지 망고를 한번 보고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제 김태희 기수가 타고 있어서 좀 의외로 안 팔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은 선행형 스타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교 때 김태희 기수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조교를 시작하고 나오고 있는데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하고 확연히 다른 부드러움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드러움이 없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뭔가 부드러움이 있어요. 걸음걸이가 좀 사뿐사뿐한다 그럴까? 다른 마필들은 솔직히 말해서 2번마 뭐 스파르타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었던 마필이고 뭐 국내산 2등급 뭐 대물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죽을 했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마필이고 그 나머지 마필 중에 1번부터 11번까지 2번마 스파르타는 빼고 나머지 마필 중에 부드러움을 보여줬던 마필이 6번마 크레이지 망고예요. 전개적인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빠른 마필들 속에 김태희 기수가 조금 더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수인 만큼 6번마 크레이지 망고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3번마 천공스톰 기본적인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지금까지 앞에 가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위고 하이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순발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마필이죠. 일단 3번하고 4번하고 거의 뭐 대등한 스타터 능력을 가지고 있고 8번 온평타운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고 여기에 9번만 금빛 강호까지 요렇게 4도의 마필이 천공스톰, 위고하이, 온평타운, 금빛 강호 요렇게 4도의 마필이 앞선에서 좀 더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1200m 단거리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선에서 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천공스톰, 4번만 위고하이, 특히 9번만 금빛 강호까지 마이야 기수가 탑니다. 마이야 기수. 마이야 기수. 선행형 기수죠. 무조건 가겠죠. 무조건 갑니다. 그러면 문세영 기수가 자리를 내줄까요? 안 내줍니다. 장추일 기수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밀고 갑니다. 여기는 뭐 기수들의 뭐 거의 뭐 자존심 싸움입니다. 1등, 2등을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질까? 내가 내줄까? 이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에요. 마이야 너의 기본적인 능력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너한테 밀리지 않을 거야. 이런 그런 자존심적인 측면에서 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취평의 마필을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 중속이 어느 때보다 많이 보강을 하고 나오는구나. 역시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뭐래도 완벽하게 적응하고 요 정도까지는 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에서는 언제든지 추입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마필 놓고 이번 경주 사정권에 뭐를 적응하고 라스트 치측 반응이 좋은 마필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원더풀 스위트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적중을 만들어냈던 마필입니다. 원더풀 스위트 이거는 뭐 마이야 기수가 엄청나게 알고 탈 겁니다. 기본적인 뭐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앞선에서 그냥 쭉쭉쭉쭉 몰아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워낙에 약간 높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자세에서 이 말이 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막 좀 약간 평가가 다른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마이야 기수가 뭐 기가 막히게 타줬죠. 그냥 밀어가지고 앞에 갔는데 이번에도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뭐 3번만 국카보가 스타트 능력이 있는데 얘는 구전력이 있어서 약간 단점이고 9번만 슈프림 삭스도 지난번에 선두권 외곽에 붙었는데 정말 잘 뛰어줬죠. 거리 뭐 1700m 늘었지만 선이 외곽에 붙을 수밖에 없는 세력이고 2번 원더풀 스위트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을 뭐 축배를 들어라. 축배를 들어라가 이제 문제예요, 이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렸는데 축배를 들어라를 그 전에 또 했는데 축배를 들어라는 약간의 늦밟기가 있습니다. 늦밟기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동화 기술을 이제 교체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원더풀 스위트하고 축배를 들어라 이런 마필들 8번 더 자이언트 이런 마필들이 같이 뛰었거든. 킹칼레 이런 마필들이. 근데 축배를 들어라도 중속이 약간 평범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동화 기술은 조금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좀 더 낫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축배를 들어라 지금까지 보면 유승환 기수, 김정준 기수 약간 농땡이를 기질을 잡지 못했던 기술들이 탔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번에는 농땡이를 잡을 수 있는 이동화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원더풀 스위트가 선행식으로 가고 외곽에서 9번, 뭐 4번, 5번 요 정도에 이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거든요. 축배를 들어라를 마지막까지 한 발을 쓰는 작전 요것보다는 조금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따라 붙으면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인 만큼 5번 축배를 들어라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큰 게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번 경주는 근성이 있는 마필이 유리합니다. 2번마 퍼지탱의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진짜 CC용 기사가 오랜만에 인기 1위 마필을 타는 것 같아요.
CC용 기수가 인기 1위 마필도 최근 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퍼제킹은. 근데 지금 이걸 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퍼제킹하고 지금 이 CC용 기수하고 호흡이 상당히 잘 맞았는데 모두 다 모빙식으로 전개하면서 중속에 선입외가 붙어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담량이 내려왔지만 상대들이 의외로 좀 더 강해졌죠. 지난번에 상대들은 좀 더 완전히 좀 약한 경주 편성의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들이 그렇게 강한 경주 편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상대들이 의외로 강해졌고 또 지난번보다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안정적인 충막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8경주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충막감을 내가 잡을 수가 없네? 충마를 잡을 수가 없네 하면은 박송이가 이번 경주 잡아드릴게요. 요거는 진짜 제가 봐서는 요 정도 편성에서는 무조건 올 수 있는 만큼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더라. 그렇게 뭐 완벽한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10번마 지모션도 지난번에 제가 놓고 때려드렸던 마필이죠. 김효준 기수가 절대 끝까지 뭐 포기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레이스 보여주었고 8번마 찬메이커스도 와이어 기수가 이제 기수가는데 이제 CC용 기수가 퍼지킹을 타면서 찬메이커스를 이제 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찬페이머스 같은 경우는 중속이 계속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뭐 코리안 더비에서 타봤지만 마지막 끝걸음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중속에서 이제 변화가 오지 못했다는 판단이고 여기 6번마 발로테로도 약간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도 딱 보면은 되게 쉬워 보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경주 편성이 아닌 만큼 이번 8경주 마지막 추천 경주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히어로 파이터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죠. 선행을 가지 못하면 무너지는 마필이고 마이야 기수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하게 선두권에 치고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을 1번 게이트에서 얼마만큼 중속에서 잘 붙어보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강한 민족에서도 이제 조교사들 사이에서도 스타트를 잘 받는 기수는 마이야 기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마 히어로 파이터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4번마 영광의 월드 장추열 기수가 계속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얘는 조교보다는 실전에 더 잘 뛰는 스타일이죠. 조교 때는 의외로 말이 조금 이제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약간 허리멍텅하게 약간 뛰는 거, 힘없이 약간 뛰는데 막상 경주가 들어가면 또 말이 확실히 변해요. 지금 이번 경주가 이제 1400m 경주 편성인데 첫 400m에서 일전에 1분 24초대를 태워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1400m 뛰는 이유가 뭐냐면 1등급 경주 편성이 1400m 편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에 맞춰서 출전하다 보니까 1200m만 영광의 월드가 뛴 겁니다. 그러니까 1400m가 약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1400m를 쓸 수가 없어서 편성을 자기가 주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그 주기에 없어서 영광의 월드가 이렇게 쓰는 거고 부담량도 지난번에보다 1kg가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끝걸음도 일단 괜찮은 마필이고 제가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인데 복병권도 아니고 인기권인 마필일 겁니다. 테네타운 요 정도는 충분히 좀 버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김태희 기수의 세네타운을 제가 놓고 때려들었던 경기 편성입니다. 근데 그때에 보다 감량 3kg 이점 더 있었고 지난번에 김태희 기수가 4코너 5개까지가 너무 편하게 왔습니다. 야 김태희야 너무 좀 더 따라 붙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가졌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4코너까지 김태희 기수가 너무 차분하게 타는 거예요. 근데 3코너 중반부터는 거기서부터 약간 탄력이 붙었어요. 근데 라스트에 딱 오는데 라스트에 이제 안쪽으로 추입을 하는데 약간 진로도 막혔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야 이거는 세네타운도 세지만 김태희 기수가 말에 힘쓰는 구간을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다른 기수가 탔다면 이거를 막 중간에서 엄청나게 더 추진해가지고 막 채찍을 때려가면서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김태희 기수는 3코너 중반까지는 꼭 참고 있다가 3코너 중반부터 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라스트에 그 힘쓰는 구간을 알고 딱 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52의 부담량이에요. 이 52의 부담량이면
이번에는 충분히 해보지 않을 수 있나 생각이 드는 경기 편성입니다. 히어로 파이터는 무조건 선행. 2번 막 컴플리트 밸류도 레벨도 선행. 바이스로이도 선행.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런 마필들이 모두 다 선행식으로 해서 전개를 해야 되는 경기 편성이죠. 만약에 여기까지 해서 B까지 내려버린다면 완전히 선행형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8번만 세네타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경마 9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서울경마 열심히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쁨을 드리고 저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 만들도록 현장에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